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문명은입니다. 제가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2달간 사태가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여전히 남은 문제는 많지만 조국 장관의 사퇴로 상황이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되는 시위와 급격한 여론 변동을 보며 여론과 군중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 심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군중은 집단적 정신 상태를 공유하고 동질성과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었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책은 가브리엘 타르드의 여론과 군중입니다. 가브리엘 타르드는 귀스타브 르봉과 함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군중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두 사람의 책 모두 이 주제와 관련된 고전으로 꼽히죠. 여론과 군중이 군중 심리보다 몇 년 후에 나왔는데, 가브리엘 타르드는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 개념이 현실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중 심리에서 군중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을 전제하는데, 당시에 대중매체로 자리잡은 신문이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타르드는 여론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공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가브리엘 타르드는 군중을 육체적 접촉에서 생기는 심리적 전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군중은 접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위에 제약이 있습니다. 군중은 한 번 모이면 강력한 힘을 내지만 매일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중에는 그런 제약이 없죠. 타르드는 공중을 분산된 군중이라고 부릅니다. 공중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감정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 등장한 건 인쇄술이 발전한 후입니다. 인쇄술이 발전하고 나서야 서로 달랐던 언어가 통합되고 파편화된 정보와 사상이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는 18세기 이후 신문이 등장하면서 공중이 더욱 확대됩니다. 신문은 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동시적 성격과 시사성 때문에 공유 가능성이 커졌죠. 군중이든 공중이든 공유된 생각과 감정이 핵심인데, 이 책의 저자는 인쇄, 철도, 전신의 등장으로 공중의 확장 가능성이 무한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타르드는 신문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신문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현재 방송과 인터넷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은 동시적으로 공통의 화제를 제시해 개인들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소속 욕구를 갖고 있는 개인들은 집단과의 연결을 위해 신문이 제시한 내용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조커라는 영화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조커를 보지 않은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선 그 영화를 보는 수밖에 없죠. 이것이 여론이 힘을 얻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여론의 힘도 커지고 그만큼 개인은 여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가브리엘 타르드는 이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문이라고 봤습니다. 항상 저널리스트 마음대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널리스트는 공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선동에 위험이 있는 거죠.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본 시청자라면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적 압력이 되고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항상 정의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타르드는 군중의 특성인 불관용, 오만, 전능하다는 착각, 무절제, 증오와 찬사, 두려움과 열정이 정도는 다르지만 공중에게도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가, 저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타르드의 이야기처럼 권력은 관심과 대화에서 나옵니다.
미디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공개적인 대화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길지만 타르드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책의 내용을 함께 보시죠. 따라서 공중은 저널리스트에게 종종 반작용을 한다. 그렇지만 저널리스트는 그의 공중에게 계속 영향을 준다. 어느 정도 모색한 다음 독자는 자신의 신문을 선택하였으며 신문도 그의 독자들을 출연했다. 상호 선택이 있었으며 여기에서 상호 적응이 생겨났다. 독자는 자기 취향에 맞는 신문을 손에 넣었다. 그 신문은 그의 편견이나 열정에 비율을 맞추기 때문이다. 신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순하고 잘 믿는 독자를 손에 넣었다. 신문은 고대 웅변가들이 연설할 때 청중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신의 기존 입장을 약간 양보하면서 독자를 쉽게 좌우할 수 있다.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은 걱정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그러나 신문을 하나밖에 읽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나밖에 읽지 않는 이 사람은 사실 우리 각자이며 대부분 그렇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시대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중적인 선택과 이중적인 적응이 있었다고 해서 신문 기자가 그 공중에게 마침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중적인 선택과 이중적인 적응은 공중을 필자가 잘 알고 있고 잘 조정할 수 있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문 기자는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